안녕하세요.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이 얼마나 자상하신데. 혹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냐? 하지만요. 당한 사람은 압니다. 그날의 눈빛, 손끝의 감촉, 입술의 흔적까지 전부 생생하게 남아있으니까요. 저는 32살, 이름은 주희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1년 반 정도 됐고요. 남편 상민이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불안했어요. 연애 기간도 짧았고 시부모님 댁과 가까이 살게 됐거든요. 정확히는 아파트 단지 내 바로 옆동이었죠. 남편은 부모님과 가까이 있는 걸 좋아했고 저는 어쩌면 그게 안정적일 수도 있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소위 말하는 표준 시어머니 스타일이었어요. 적당히 잔소리 있고 적당히 참견하고. 근데 그에 비해 시아버지는 너무도 다정했죠. 처음엔 고마웠어요. 우리 주인은 살림도 참 야무지네.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였어. 칭찬도 아낌없었고요. 그럴 땐 저도 막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아버님,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더 잘해야죠. 하지만 그 다정함이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한 건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설 명절이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시댁 뒷정리를 도와드리러 갔어요.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아침부터 등산을 간다고 하셨고 결국 시댁엔 저와 시아버지만 남게 됐죠.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했네, 주희야. 뭐 좀 마실래? 그냥 물 한 잔이면 돼요, 아버님.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명절에 고생했잖아. 이거나 받아. 흰 봉투 하나였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유, 아버님,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받아. 이건 고마움이야. 시아버지는 그렇게 웃으시며 봉투를 제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을 잡고는 이상하리만큼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그 눈빛이 평소의 시아버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 주인은 참 이쁘다. 숨을 들이켰던 저는 당황한 채 웃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일어서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그저 스친 정도였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입술이 뺨을 스치고 입가로 향할 때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겠죠. 그때 바로 거절했어야지. 남편에게 말했어야지. 근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가슴은 쿵쾅거리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가는 걸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주희야, 내가 와야 집안이 살지. 늘 그렇게 불러대셨고 남편은 그걸 또 자랑처럼 여기곤 했죠. 우리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시아버지는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와 똑같이 대해줬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이상하게 머물렀고 작은 스킨십도 점점 은밀하게 길어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 없이 시댁에 들른 날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뭘 준비하던 중 시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주희야, 그날 일 혹시 부담됐다면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냥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죠. 걱정하지 마. 나도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간직할 거니까. 비밀. 그 단어 하나가 가슴을 조여왔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시아버지가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시댁에 가면 꼭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화장실을 쓰고 나오면 거실 어귀에서 시아버지가 슬그머니 서 있다든가 주방에 혼자 있을 때면
제 뒤로 다가와 작은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주희야, 살 좀 빠졌지? 이뻐졌네. 그 말조차도 이제는 음흉하고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방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해놨다는 거. 혼자 시댁방에서 머리 말리고 있을 때 문이 열려 있더군요. 그리고 그 틈으로 시아버지의 시선이.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너무 존경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경쟁자처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 아버지, 장남 결혼식 날 눈물 흘리시던 분이야. 그런 분이 실수할 리가 없지. 그래서 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공포스러운 시댁이라는 공간에 갇혀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가 또다시 저에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명절 아니더라도 넌 항상 고생하잖아. 이건 내 마음이야.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같은 장면, 같은 손길, 같은 웃음. 저는 그 봉투를 그대로 식탁에 내려놨어요. 이런 거 저한테 주지 마세요. 다시는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제 손목을 또 붙잡았습니다. 주희야, 나 진심이야. 그날 그가 또다시 입술을 가져다 대려던 그 순간,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날 현관문을 연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목을 감싸고 있었고 그 얼굴은 분명 입술을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시어머니가 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발을 벗던 시어머니는 우리 쪽을 보더니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이고 이게 뭐야? 주희, 너 또 뭘 잘못했길래 아버님이 붙잡고 계셔? 너무도 태연하게 그렇게 말했죠. 시아버지는 손을 툭 털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뭐 좀 얘기하고 있었어. 오해하지 마. 그 말에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진짜 왜 맨날 애를 붙잡고 있는 거야? 좀 떨어져.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선 누구도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냉랭해졌고 예전처럼 웃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태도는 점점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죠. 주희야, 요즘 왜 이렇게 화장이 진해졌어? 너무 아버님이랑 말 많이 하지 마. 좀 거리 두는 것도 필요해. 너는 너무 애교가 많아서 탈이야. 그 말들 속엔 의심과 불쾌함이 담겨 있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상민아, 혹시 아버님이 나한테 이상하게 느껴진 적 없었어? 아버지? 무슨 소리야? 요즘은 내 편만 드시더만. 내 편? 엄마한테 뭐라고 한대. 널 너무 못살게 군다고.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저는 머릿속이 뒤엉켰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견제하며 날 보호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결국 무언가를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USB 카메라를 사서 가방에 몰래 넣고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부엌 옆 선반 위에 조용히 설치했죠. 그날도 시아버지는 다정하게 다가왔고 허리를 감싸 안으려는 순간 전 일부러 컵을 엎으며 도망쳤습니다. 며칠 뒤 영상을 확인하려던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이상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가 너 보라고 남긴 편지래.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희야, 난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안다. 더 이상 우리 집을 흔들지 마라. 상민이까지 망치고 싶지 않으면 내 입은 다물고 있어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거리감을 느꼈어요.
가슴에 돌덩이 하나 얹은 듯한 불안함. 시댁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되었고 남편은 이유도 모른 채 점점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걸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증거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요. 이 집안은 증거보다 더 빠르게 입막음부터 하더군요. 드디어 마음먹고 USB를 꺼내려 했습니다. 가방 속 비밀 포켓에 넣어둔 그것. 근데요.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넣어뒀는데 그날 이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내 물건을 뒤졌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게 경고였던 것 같아요. USB가 사라지고 하루도 안 지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희야, 너 그거 찾고 있었지? 네. 내가 다 지웠어. 그런 거 다시는 하지 마. 우릴 그렇게 망치고 싶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USB는 시어머니 손에 있었고 이미 처리된 후였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혹시 아버지 나한테 너무 스킨십이 잦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라고요. 근데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내가 요즘 이상한 행동한다고. 내가? CCTV 설치하고 뭐 숨기는 것처럼 굴고. 왜 그래, 주희야? 뭘 꾸미고 있는 거야? 그때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날 미리 남편에게 넘겨짚은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말을 믿고 있었고요.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받더군요. 화장실에서 통화하던 목소리 저는 들었습니다. 응, 엄마. 나도 지금 얘기해봤는데 이상해.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해. 카메라도 설치해놓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 잘 처리할게.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무슨 뜻이죠? 그로부터 며칠 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회사까지 휴가를 냈던 날. 문이 울렸습니다. 주희 씨 상담받으러 가셔야죠. 남편분이 신청하셨어요. 정식 절차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신과 전문의 두 사람. 그들은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서를 미리 받았다고 했고 그날 저는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제가 미쳤다는 프레임이 씌워진 거였습니다. 병원. 하얗고 냄새나는 공간. 창문은 잠겨 있었고 문은 바깥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었어요. 주희 씨 많이 힘드셨죠? 그렇죠. 남편과의 갈등, 시댁과의 마찰 모두 기억하고 있죠. 상담사는 차분한 척 말을 이어갔지만 그 눈빛엔 날 이미 정해진 틀 안에 가두려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하지만 난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순 있었겠죠. 하지만 내가 겪은 모든 건 실제였고 현실이었고 생생했어요. 키스도 봉투도 손길도 경계도 다. 입원 3일째 되는 날. 병실 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주희야. 그건 시아버지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걱정 마. 이 일도 곧 끝날 거야. 넌 여기 있으면 돼. 아들한테도 엄마한테도.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 말은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너는 여기 가둬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평온하다. 그날 저는 진짜로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 가장 미친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라는 걸. 며칠 후 병원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쪽지를 전해줬어요. 나도 그분한테 당했어요. 그 집 예전 며느리도 이유 없이 사라졌어요. 제발 여기서 나가세요. 제발. 그녀는 예전 그 집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사람이었고
그 집에는 나처럼 보이지 않게 사라진 여성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눈 감은 걸까요? 병원에서 나가기 위해 전 미친 사람인 척 연기했습니다. 약을 먹는 척 상담에 고개를 끄덕이고 자발적으로 퇴원 의사를 밝히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다행이다. 퇴원 후 저는 조용히 짐을 쌌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상 증거가 담긴 USB 사본을 온라인에 업로드했습니다. 친구가 백업해뒀던 자료였죠. 며칠 후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용돈 대신 입맞춤하는 시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남편은 회사에서 정직당했고 시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연락을 피했죠. 그리고 나에게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미안해. 당신 말이 맞았어. 하지만 우린 이제 끝이야. 상민. 좋아요. 끝이죠. 정말 끝.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욕할지도 몰라요. 왜 그런 걸 공개했냐? 가족이었는데 참지 그랬냐? 하지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들이 용서받아 왔어요. 그리고 침묵당했어요. 저는 이제 말합니다. 그날 밤 제게 키스를 한 건 아버님이셨습니다. 용돈 대신 제게 입을 맞춘 그 사람. 전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